제 썸네일에 있던 이미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편의점이나 해볼까? 카페나 해볼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편의점을 해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편의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편의점 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투자금이 적고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그리고 실제 창업도 크게 고민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양수도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폐업한다고 할 정도로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거 말고도 범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광주의 한 점포는 지속된 근무자들의 절도와 횡령으로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매출이 안 나와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거나 양수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분들은 편의점 창업해도 됩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런 분들은 편의점 창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간절하지 않은 분입니다. 간절하지 않다. 이미 나 편의점이나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간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에 2030 세대의 편의점 창업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과연 내가 직접 자리 알아보고 점주 임차로 오픈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창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30이라고 말했는데 4050, 그리고 은퇴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방식대로 창업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회사에 있는 저 상사 마음에도 안 들고 재취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알바는 하기 싫고, 편의점 돈 많이 안 들어간다는데 그럼 그냥 편의점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인터넷 검색 좀 해볼 겁니다. 뭐 편의점 얼마나 남을까? 편의점 창업, 편의점 순이익,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 편의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업 상담글을 남길 거예요. 그러면 투자 가능 금액 선택하는 란에 3천만 원 이하가 있으니까 와, 진짜 3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창업할 수 있나 보다. 기대소득? 그래도 사장인데 300에서 5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글을 남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브랜드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개발 담당 직원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상담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담하고 3천만 원 미만으로 가능한 점포는 지금 본부 임차 점포이고, 여기는 일매출이 얼마 정도가 나올 거고 정산금은 얼마 정도에 맞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제 매장은 한두 번 가보고 계약한 다음에 오픈하는 겁니다. 본부 임차 상담 받다 보면 이 정도 금액은 보장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알바 몇 시간 정도 쓰면 최저 시급이 9,860원이니까 나는 얼마 정도 남겠지? 이러는 겁니다. 주유수당, 세금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본사가 말한 정산금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오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정산금 받으면 인건비 계산할 때 생각도 못했던 주유수당도 빼야 되지, 세금도 빼야 되지. 그렇게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 괜히 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5년 계약한 걸. 오픈은 3천만 원 미만으로 했지만 폐업은 절대 그 돈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편의점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A부터 Z까지 모두 다 알아보시고 그 이후에 본사 직원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운영을 하려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집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의 취업 목적 또는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 대비, 아니면 가족 전체의 취업을 위해서 편의점 창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랑 상담해보니까 월세 제하고 정산금 700에서 800 정도는 맞춰준다고 하니까 24시간 운영이면 가족들이랑 3교대 하면서 가계소득 700에서 800 정도는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족 운영을 생각하고 편의점 창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게 정리도 하고 일도 잘 하는데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타임에 폐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 정리가 안 되거나
매장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매장 청소가 안 되거나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그냥 내가 하지 뭐 하고 결국 넘어가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본인 근무 시간에 물류가 들어와서 그거 정리하느라 못한 건데 B타임에는 물류도 안 들어오면서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로 근무자면 사장이 좀 중재 좀 해주고 정 안 되면 둘 중 하나 그만두고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족끼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가족 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아빠라던가 엄마가 A 편을 들어주거나 B 편을 들어주면 아빠 엄마는 꼭 A 편 들더라 뭐 이런다는 겁니다. 벌써 숨이 턱턱 막히죠. 그리고 부부 12시간 교대로 하시려는 분들 돌아가면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다가 둘 중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픈 건 둘째 치고 부부인데 근무 교대 때 말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근무 안 할 때 집안일도 해야 되지, 잠도 자야 되지, 그러다 보면 서로 또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매출 잘 안 나오는 편의점은 가족 경영으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가족 간의 불화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가족 경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쉬운 소리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의점 창업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쉬운 소리? 그게 뭔데? 이건 뭐냐면 인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근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명확히 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정말 매출이 높지 않은 이상 각 시간대별로 한 명의 근무자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업무라는 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캐셔의 역할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시간마다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 시간에 계산하면서 물류 정리를 한다든지 모든 타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보충 진열을 해준다든지 매장 청소를 하거나 외부 테이블 정리, 워크인 정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시간대에 맞춰서 돌아가야지 편의점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데 문제는 꼭 한 번씩 일을 안 하는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이 근무자한테 얘기할 겁니다. A야, 바쁜 건 알겠는데 이 시간대에는 이런 거를 해줘야 다음 타임 근무자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A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10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대요. 분명 30분 이상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러면 또 말다툼 하기 싫고 그만두면 또 새로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점주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모든 가게의 일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근무 시간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고 폐기 도시락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일하고 매번 쓰러져서 잠을 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근무자가 펑크라도 나는 순간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근무자들에게 명확한 업무 지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편의점 창업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체력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편의점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어디 취업해서 고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편의점 창업해서 제가 안 되는 시간은 알바를 쓰고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권리금도 주고 매출 확실하게 높게 나오는 편의점 인수해서 프로토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물류 시간대에 물류 정리할 인원 추가로 채용할 정도로 매출 나올 매장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우선 내가 시간이 안 될 때 알바가 근무한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알바가 시간이 안 될 때 점주가 근무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편의점은 1인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갑작스럽게 못 나오게 된다면 대타를 구하던가 점주가 일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이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정말 48시간 이상 편의점에서 근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라서 대타 근무한테 시급 12,000원씩 줘가면서 대타 뽑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영주분들이 이 정도 시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타 근무자를 잘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최소 24시간 정도는 혼자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편의점 창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점주 임차형 창업 전에 편의점 업계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본부 임차를 오픈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점 가맹 형태는 쉽게는 점주 임차냐 본부 임차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점주 임차형은 대부분 점주가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 배분을 높게 가져갑니다. 반대로 본부 임차형은 대부분 본사에서 투자를 하고 점주에게 수익 배분을 낮게 줍니다. 점주 임차 창업하기 전에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 돈을 잃는 게 두려워서 본부 임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점주 교육 갔을 때도 이런 분이 7분 중에 2명이나 있었습니다. 점주 임차로 하고 싶기도 하고 자본도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올지도 모르겠고 권리금 주고 오픈했다가 괜히 돈만 날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5년 동안 본부 임차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절대 편의점 창업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부 임차로 경험하실 바에 그냥 집 근처에 편의점 중에서 점장 구하는 곳으로 가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점장으로 근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회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달리지도 않던 댓글들이 이제 조금은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예상했던 거라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인데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직접 해보지도 않고 매출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을 거고 배분율 잘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 이런 류의 댓글은 뭐랄까요, 저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매출 인증까지 다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오픈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매장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제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공개된 영상으로 제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를 믿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프라인 모임 때 정확한 위치와 가게명 그리고 제가 오픈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현재 얼마의 수익이 남고 있는지 모두 오픈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자영업, 편의점에 대한 소식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